우리는 서로 스쳐 지나갑니다. 종종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는 사이 공동체를 만들어 온 사람들과 사건들을 놓치곤 합니다. 홍익대학교에서도 우리가 대부분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보이지 않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홍익대학교 노동조합에 대해 알고 있나요? 예, 알고는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없습니다. 15년 전 홍익대학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지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170명의 교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결성된 직후 대학은 이들 170명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캠퍼스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차가운 바닥에서 먹고 자며 49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던 그 시간에도 이들은 자신의 일자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치를 그런데 용역회사가 무책임하게 12월 31일부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들고 있는 이 서류는 홍익대가 용역회사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에는 2010년 12월 31일부로 용역계약이 만료됐다라는 만료 통보와 함께 이후 후속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3개월 연장 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공문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홍익대입니다. 홍익대 총장인 홍익대 재단인 그들의 노력은 지금도 홍익대학교의 역사 속에 남아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노조 결성 15주년 기념식이 열렸고 우리는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캠퍼스를 지켜온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투쟁을 해왔는지 2011년 집단회고 및 49일 점거 투쟁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당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들과 지금도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그동안의 변화와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함께 보여줍니다. 그 당시 학교는 저희들과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주지 않고 무조건 우리들의 요구안을 무시하고 또 우리하고는 노동자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당신들이 월급을 주고 있는 그 회사가 당신네 주인이지 우리 학교는 당신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대화 상대가 아니다라고 그 당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시설관리직 일을 하고 있는 김익환이고요. 저는 2018년도 1월에 여기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로 근무하게 된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홍익대학교 보안 쪽에 부분회장을 맡고 있는 김인기라고 합니다. 한 연세대학교 학생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교내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대학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세대학교 재학생 일부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농성에 대해 소음과 수업 방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자들 역시 대학에서의 노동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임을 말해줍니다. 저희 홍익대학교에서도 몇 년 전에 저희가 파업을 예고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파업을 예고를 했지요. 몇 년 전에. 그랬더니 학생회 간부 학생 몇 사람이 찾아와서 파업을 하지 말기를 종용을 했습니다. 그게 좀 서운했고요. 저희는 사실 생사가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참 많이 당황스럽고 좀 놀라움이 컸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사회에 나가면 어쨌든 같은 노동의 또 현장에 들어가실 텐데 물론 뭐 그 학생분들의 입장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소음이 있어서 공부에 지장이 있다는 그 얘기도 조금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웠고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서로 간의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심하다 보니 그런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서로 간의 이해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서로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가죠. 왜냐하면 학생이 없으면 저희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뭐 소음 측정치가 있는데 최대한 낮추지만은 뭐 보는 입장에서 또 상당히 좀 이렇게 거슬릴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뭐 깊게 보자면은 그 하는 우리 종사자들도 넓게 보면 형제, 자매, 뭐 부모뻘 이렇게 되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좀 더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다. 그냥 뭐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서로 입장 차이다. 학교가 깨끗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좀 더 우리가 존재감보다는 좀 저희들이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면학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해 충돌 부분은 서로 간에 학생하고 연대하면서 그런 관계도 좀 좁힐 수 있는 좀 전환점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이 과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리 만들기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학교에 대한 작품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학교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찾아보다가 옛날에 2022년도에 임금 투쟁했던 사진을 봤는데 뭔가 그게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뭐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터뷰를 해보고 뭔가 이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미화 노동자분들이 학생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걸 크게 느꼈는데 저희 학생들도 그만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분들의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좀 더 세심하게 버린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자들은 우리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배우고 일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2011년에 해고된 170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캠퍼스의 일상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요구가 특별한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존중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문제 어디서든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항상 존중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